자, 8대 0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던 민주당.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이뤄낸 국민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가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야당이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뤄낸 국민의 승리다라고 오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고 또 당의 의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상황을 단순히 뭐 승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좀 더 엄중한 상황으로 지켜보고, 여야가 모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헌재 결정 직전까지도 국민 통합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어제까지 저희 당을 포함한 국민의힘도 발언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당내에서 좀 발언을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발언들을, 그런 수위의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발언 수위가 높아졌던 것도 맞죠. 인정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좀 높아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함, 그분들과 공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었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마냥 기쁘진 않을 겁니다. 지금 헌정 이후 두 번째나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파면을 바란 분들조차도 그렇게 막 행복하고 막 승리를 이뤘다 이런 기분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도,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제 메시지를 내야 된다, 회복과 성장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도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요구를 했던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전히 또 바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또 그렇습니다만,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헌법재판관이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이야기한 거,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어떠한 권한 행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만큼, 그 헌법 안에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회복을 해나가야, 그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지켜줘야 지금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합의해서 회복과 성장의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작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오늘 아까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좀 더 고민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하자는 메시지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흔역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탄핵안, 특히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이런 거 계속 그러면 또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면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헌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누가 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이 원칙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헌법을 유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실익이 없다 이런 것들 따질 것이 아니라, 실익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전에 해왔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책임을 묻는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자마자 긴급 입장을 발표했죠. 들어보시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 말의 내용, 일부에서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과 같다 이렇게 느꼈다라고도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다만 이제 이 대표께서 저 하시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씹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민주헌법 파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세력 그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그 취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그 국회라고 바꿔보면 국회의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인 입법권으로만 해결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일방적인 줄탄핵으로만 그 상황을 타개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주어 목적어를 바꾸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목적과 수단이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문도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그런 긴급권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것이 헌법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교착 상태는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위원 등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반성 이후에만 그럼 앞으로 헌법 파괴적인 정치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만 대통합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이겼다라는 만약에 생각을 갖고 다시 국회를 운영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더 큰 정치를 하시려면 저런 말에 숨어있는 헌재 결정문에 숨어있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약간의 입장이 좀 변하거나 정책 기조가 좀 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부총리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헌재 결정 취지 그거거든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의 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 파면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특히 뭐 민주당이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다시는 이와 같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방식의 통치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력한 헌법적 메시지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정치권이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도요. 헌법재판소 오늘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긴기권을 발동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의 문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후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통령이 보수적 재판관이 바뀌는 상황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임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임명을 안 해도 그때 네. 국민의힘은 계속 가만히 지켜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위헌적, 위법적 상태를 방치하는 것, 그것도 다른 어떤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적어도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임명을 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면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민주당은 뭐 향후 탄핵이라든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요.
오늘은 대통령 파면 결정의 의미 그리고 헌법 수호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국민들과 나누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